2026년 우리가 알던 돈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투자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 과연 지금처럼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 은퇴 자금의 황금률로 불렸던 전략이 있죠. 바로 주식 60, 채권 40 전략. 그런데 이 단단했던 방패가 보시는 것처럼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법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니,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핵심은 바로 재정 우위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부모님, 즉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자녀인 중앙은행이 자기 용돈 아끼는 것, 즉 물가 안정보다 부모님 빚 갚는 걸 먼저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전체의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경고가 그래서 더 뼈아프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주식이랑 채권이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균형을 딱 잡아줬거든요. 근데 이젠 둘 다 같이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나누려고 분산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혼란 속에서 두 명의 강력한 챔피언이 딱 등장했습니다. 한쪽은 무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테랑, 각국 중앙은행들이 픽한 진짜 금이고요. 다른 한쪽은 월스트리트가 선택한 15년차 신예, 디지털금, 비트코인입니다. 이 둘이 지금 궁극의 안전자산 자리를 놓고 제대로 한판 붙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쟁자, 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에 금이 왜 궁극의 금융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금이 요즘 사상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달러 대신 금을 마구 사들이고 있어요. 탈달러화 현상이죠. 또 전 세계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검증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거고요. 게다가 가격이 조금만 떨어질 것 같으면 중앙은행들이 바로 사들여서 가격을 받쳐줘요. 골드만삭스는 이걸 보고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다. 이제 금값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은행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오를 것 같다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챔피언을 만나볼 시간이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더 이상 일부 기술광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올라탄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됐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은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주기로 막 급등했다가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딱 선언했어요. 그 4년 주기 이론 이제 끝났다. 왜냐?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의 돈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걸 바꾸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가장 보수적인 돈이죠. 바로 우리들의 은퇴연금 계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사고 잃기 투자를 허용하고 심지어 비트코인에 연동된 연금 상품까지 나왔어요. 이건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도장을 쾅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잠재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JP모건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이랑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된다면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비트코인이 점점 더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금대 비트코인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진짜 혁명은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움직이고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자까지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라는 기술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미국 국채를 잘게 쪼개서 디지털 증서, 즉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토큰을 사기만 해도 마치 은행 예금처럼 근데 이자는 훨씬 높게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금고에 그냥 잠자고 있던 자산이 이제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내 자산에 적용해야 할까요? 2026년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모델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의 이름은 바로 디지털 바벨 전략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한쪽 끝에는 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을 둬서 포트폴리오의 닷 역할을 하게 하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디지털 자산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양극단의 무게를 싣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배분은 이렇습니다. 전체 은퇴 자산에서 딱 10%만 떼서 금융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10% 안에서 50%, 즉 절반은 진짜 금으로 든든한 닷을 내리고요. 30%는 비트코인으로 성장의 돛을 활짝 펴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디지털 채권, RWA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안정성, 성장성, 현금 흐름,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위험한 도박이나 투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금융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주를 준비하고 계신가요?